자, 이번 시간은 61번 건축 설비 문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61번 기존의 열 관류장이 4고 벽체 열 전도율이 0.05 그리고 단열재가 50mm로 보강했을 때 이때 단열이 보강된 벽체 열 관류율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열 관류장하고 단열재를 보강한 열 관류장을 합해서 전체 열 관류장을 먼저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 열 관류장을 구해서 역수를 취하면 열 관류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열 관류장에는 여러분 4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보강된 저항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보강된 저항은 현재 이렇게 구하면 되죠. 자, 이 단열재 두께를 갖다가 단열재 두께를 열 전도율로 저항은 역수니까 열 전도율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단열재 두께가 50mm인데 이 밑으로 넣어야 됩니다. 밑으로. 그러면 50mm니까 5cm죠. 그러면 0.05m잖아요. 0.05m에다가 현재 열 전도율이 0.05니까 0.05죠. 이거는 그럼 1이 되는 거죠. 보강된 저항. 그러면 기존의 열 관류 저항이 4에다가 보강된 저항 1을 합치면 전체 열 관류 저항은 5잖아요. 5. 그런데 이제 열 관류 저항하고 열 관류 저항의 역수가 바로 무엇이다? 열 관류율이죠. 열 관류율이에요. 그렇게 열 관류를 구했으니까 역수 취하면 되겠죠. 그러면 5분의 1이잖아요. 역수 취하면 5분의 1. 5분의 1은 0.2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2번 건물의 열성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1번 외벽의 열 관류 저항은 클수록 열성능상 유리한 거죠. 작으면 불리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열 전도율은 클수록 열성능이 유리하겠죠. 그러면 열 전도율은 작을수록 열성능이 그래서 이제 열 전도율이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을 많이 빠져나가지 않죠. 그래서 열이 크면 우리가 불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하고 저항은 반비례 관계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2번도 틀렸죠. 열 전도율이 작으면 열성능상 유리해지는 거죠. 열 전도율이 클수록 열이 많이 이동하니까 불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번도 틀렸습니다. 그리고 율은 그게 해놨죠. 열 관류율이 크면 열 성능상 불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온도 구배가 클수록 전도 열량은 증가가 되는 겁니다. 온도 구배.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벽체가 이렇게 있을 때, 철근 콘크리트 벽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하고 여기 단열재를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거죠. 단열재 공사했을 때 여기하고 여기의 온도차는 별로 없겠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온도차는 별로 없을 겁니다. 구배가 완만하겠죠. 그런데 여기 온도하고 여기 온도는 차가 심할 거 아닙니까? 그럼 온도 구배가 커지는 거죠. 이걸 온도계로 이렇게 보면 그럼 온도 구배, 여기 온도하고 여기 온도차는 심하게 되겠죠. 그러면 열의 이동이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4번 개념은 옳은 지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열전달률이 같다. 열전달률이 작을수록 우리가 열성능상 유리하겠죠. 그래서 율은 클수록 전달이죠. 열전달률이든 열전도율이든 열관률은 클수록 불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3번에 보시면 수도 법령상 절수 설비의 절수 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에서 소변기 절수 등급 중 1등급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절수형 소변기는 2리터 이하가 기준이죠. 그 2리터 이하는 3등급 기준입니다. 등급이 떨어지는 거. 그래서
1등급일 때는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63번은 0.6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6대 이게 바로 1등급 기준이 되는 거 소변기 1등급이고 2번 개념이 2등급입니다. 1리터가 2등급. 그리고 3번이 바로 3등급 되는 겁니다. 소변기의 3등급 기준이에요. 그래서 자,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4번에 공동현상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해가지고 납니다. 자, 갈론의 유체 유동이 급격히 변화해서 압력 변화를 일으키는 것. 이것은 64번의 1번은 자, 습격작용이죠. 습격작용. 자, 2번에 상수의 급수 급탄 계통과 그 외의 계통 배관이 장치를 통해 직접 접속하는 것. 이것은 자, 크로스 커넥션이죠. 크로스 커넥션에 대한 설명이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겨울철 난방을 하고 있는데 실내에서 창을 타고 차가운 공기가 하부로 내려오는 현상, 이거는 콜드 드래프트 현상이죠. 콜드 드래프트 현상입니다. 그리고 4번에 급탕, 반탕의 순환 각 계통에서 거의 각계에서 전 계통이 타는 순환을 촉진하는 방식으로서 유량을 균등히 분배하는 것. 이것이 자, 역한수 리버스 리턴 방식이죠. 리버스 리턴. 그리고 5번 개념에서 물의 압력이 그 물의 온도에 해당하는 포화 전기압보다 낮아요. 물이 증발하여서 기포가 발생하는 현상이 바로 공동현상이죠. 캐비테이션, 공동현상. 자, 그래서 5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그리고 65번에 자, 급탕설비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팽창 탱크 해당되었죠. 그런데 2번의 초속기는 아니죠. 초속기, 좀 가속 조절기라고 하죠. 승강기에서 초속기 또는 가속 조절기. 그래서 이 초속기 개념은 승강기의 가속이죠. 승강기 안전장치입니다. 그리고 66번 보시면 간접가열식 급탕 설비에서 1시간당 최대 급탕 용량이 10,000리터이고 저탕 비율이 70%이며 저탕조의 필요 용량은 해가 나죠. 자, 그러면 간접가열식의 저탕조 용량 구하는 것은 자, 이거죠. 1시간 최대 급탕량에다가 곱하기 저탕 비율 하시면 돼요. 자, 저탕 비율이 주어지면 그대로 하시고요. 안 주어지면 저탕 비율은 60%에서 0.6에서 90% 사이가 됩니다. 그러면 1시간 최대 급탕량이 10,000리터잖아요. 곱하기 자, 저탕 비율 0.7이죠. 그러면 아주 쉽습니다. 7,000리터가 되는 겁니다. 자, 67번 배수 수직관 상부로부터 많은 물이 낙하할 경우 순간적으로 진공 상태가 발생해서 트랩 내의 물이 흡입하는 현상. 이건 유인 사이펀 작용이죠. 자, 그래서 유인 사이펀 작용 또는 이것을 흡출 작용 또는 흡인 작용이라고도 하죠. 흡출 작용 또는 흡인 작용이라고도 칭합니다. 그 다음에 68번 보시면 자, 통기관의 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의 통기 수직관은 빗물 수직관과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2번 소벤트 방식은 공기 혼합이온과 공기 분리이온을 이용하는 특수 통기 방식이 되겠죠. 그리고 3번에 이제 배수 수직관 내의 배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설치하는 것은 도피 통기관이 아니죠. 도피 통기관은 회로 루프 통기 시
통기 능률 촉진을 목적으로 체하류 기구의 쪽하고 그다음에 통기 수지관을 연결한 통기관이 도피 통기관이고요. 그러면 3번에서는 결합 통기관이 되겠죠. 결합 통기관을 설치를 해 줍니다. 그래서 68번은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접 배수의 통기는 단독 배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해층의 가장 높은 위치, 위생기 오버플럼으로 최소 150 이상 높은 위치에서 자, 우리가 통기 배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69번 문제 보시면 자, 하수도 법령상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관리 기준에 관한 내용의 일부분이다.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해가지고 나왔죠. 원래 정하조는 연 1회 내부 청소하는 게 기본이에요. 자, 그런데 기억 부분 해놨죠. 이것은 내부 청소의 기준은 6개월마다 하는 경우죠. 뭐 관광 숙박업이나 관광의 단어가 들어가든지 뭐 식품 적계급이나 숙박업 이런 경우는 일반 정화조보다 청소를 많이 해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되겠고요. 그리고 4번에 일일 처리 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는 배출되는 방류수를 염소 등으로 소독해 줄 경우는 500명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69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0번 문제 보시면 자, 하수도 법령상 하수 처리 구역 밖에 오수 처리 시설 설치 대상이 됩니다. 자, 하수 처리 구역 밖의 경우는 일일 오수 발생량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럼 일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 초과되면 오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세제곱미터 이하가 되면 정화조 설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해 주면 되죠. 그래서 1번 개념이 되겠습니다. 바로 2번이 정화조 설치 대상이 되고요. 1번이 오수 처리 시설 설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오수 처리 시설하고 정화조의 차이점은 오수만 처리하면 정화조라고 칭하고요. 오수하고 여러분이 생활 배수까지 함께 처리해 주면 이것을 오수 처리 시설이라고 칭합니다. 그 다음에 71번 문제 보시면 자, 도시가스와 LPG 사용량의 표시법 해놨죠. 도시가스는 최적이죠. 200마다 per hour의 개념이 되겠고 LPG는 킬로그램 per hour를 쓰겠죠. 그래서 자, 71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2번 비상경보 설비 및 단독 경보용 감지기 하지 안전기준상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놨죠. 먼저 1번에 지구 음향장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 소방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가 수평 25m 이하가 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음향장치하고 옥내 소화전 방수구하고 그 다음에 발신기하고 세트로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25m 이하로 같이 다닌다 사실 기억하시고요. 2번에 음향장치는 전격 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이때 음량에 대해서 측정해줘 주시면 1m 떨어진 부분에서 90dB 이상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72번은 3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90dB 이상이 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음향장치가 가스 누설 경보기 쪽에서는 주의하십시오. 여기에서는 소방에서는 90dB이 기준이고요. 가스 누설 경보기에서는 70dB이 기준입니다. 이상이.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발신기는 사람이 이렇게 누르는 거야 되죠. 그래서 0.8에서 1.5m에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 발신기는 세트로 같이 다닌다겠죠. 음향장치, 발신기, 그리고 옥내 소화전 방수 같이 다닙니다. 자, 그리고 73번 보시면 자, 다음 중 비상 콘센트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먼저 1번에 소방시설 중 하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에서 소화활동설비죠.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바닥으로부터 비상콘센트도 소방관들이 이렇게 꽂아서 써야 돼요. 그래서 0.8에서 1.5m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하나의 전용 회로에 설치할 비상콘센트는 10개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10개 이하가 돼주시면 돼요. 자, 비상콘센트 설비는 화재 시 소방관들의 소활동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해 주는 설비가 비상콘센트 설비가 됩니다. 자, 74번 문제 보시면 감지기 종류 중 부착 높이 15m 이상 20m 미만에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납니다. 그러면 높은 데 설치하기 위해서는요, 연기 감지기나 또는 불꽃 감지기 형태가 돼야 됩니다. 아니면 연기 복합형이 돼야 돼요. 그런 형태가 가능하죠. 그래서 74번의 2번은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는 열감지기죠. 열감지기는 높은 곳에 설치할 수가 없죠. 그래서 74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동식 분포형의 경우는 이 차동식 분포형은 부착로 15m 미만까지만 가능해. 미만. 이상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차동식 분포형은 15m 미만까지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75번 문제 보시면, 위생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로탱크식 대변기는 소음이 적어서 공동주택에 적합하다. 옳은 지문입니다. 그리고 세정밸브식 대변기의 급수 간격은 25mm, A는 밀리미터 간격을 나타낼 때 쓰죠. 그리고 급수 압력은 0.1MPa 이상이 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세출식 대변기는 오물을 대변기 얕은 수면에 받아 대변기의 가장자리에 여러 곳에서 분출되는 세정수로 오물을 씻어내리는 방식을 이야기하죠.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사이펀 제트식은 사이펀 작용하고 제트 작용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사이펀 작용은 물의 회전 운동에서 와류를 이용하는 것은 사이펀 볼텍스식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이건 사이펀 제트식이 아닌 사이펀 볼텍스식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5번 4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유니트 내의 배관은 단순하고 배관이 방수부를 통과하지 않고 바닥 위에서 처리가 가능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76번 문제. 다음 밸브 중 유체 흐름을 90도로 바꾸어주는 밸브는 앵글 밸브죠. 그래서 앵글 밸브로서 소화전 밸브나 방열기 밸브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77번 성강기 안전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1번에 가부와 감지장치는 전격 적재 하중을 초과해서 적재시든 승차시. 그럼 왜? 사람이 탈 수도 있고 물건을 넣을 수도 있죠. 이삿짐 운반할 때. 그래서 경보가 울리고 문이 열리는 것이 가부와 감지장치입니다. 그리고 2번에 비상호출 버튼 및 비상통화장치 해놨죠. 정전시나 고장 등 승객이 갇혔을 때 외부와 연락을 위한 장치가 맞죠. 옳은 지문이고. 3번에 도하 스위치는 틀렸죠. 승강기가 최상층 이상 최하층 이하로 운행되지 않도록 엘리베이터 초과 운행을 방지하는 것은 도하 스위치가 아닌 바로 무엇이었다?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죠. 그래서 이거는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개념이 됩니다. 그럼 도하 스위치는 이게 도하 스위치였죠. 승강기 문이 조금 따라 열설 때, 승강기 운전 불능, 운전을 정지하는, 운전 불능이 되게 하는 정기적 안전장치가 도하 스위치였고요. 그래서 77번 3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상구출문은 층과 층 사이의 갇힘 사고 발생 시 승강기 내부 천장이나 측면에서 구출문으로 승객을 구출할 수 있는 게 비상구출문이죠. 그리고 5번에 출입문 안전장치, 문 닫힘 안전장치라고도 하죠. 이것을
영어로 safe to shoo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강기 문에 성경이나 또는 물건이 끼어서 이제 자동으로 다시 열리는 게 돼 있는 것이 바로 출입문 안전장치에 속하죠. 그래서 77번은 3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78번. 자, 전기 난방의 리프트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리프트면 진공 한수식에서 방열기를 자, 볼로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할 수 있죠. 그러면 한수 주간이 위에 있다는 게 방열기보다. 있을 때, 그래서 1번에 안에 방열보다 높은 곳에 한수관을 설치할 때 한수관의 응축수를 끌릴 때 사용하는 배관법이 리프트에 맺죠. 그래서 78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온수의 온도 차이와 밀도 차이에 따라서 배관의 온수가 자연순환 대로 유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이거는 굽에지 뭐예요? 2번은 배관에 굽에 두는 거, 기울기 두는 거죠. 그리고 배관 내 신축을 흡수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3번은 신축 염색. 그리고 보일러 내의 안전 수위를 확보하는 게 4번이 하트포드 접속법이죠. 접속법. 그리고 온도에 따른 최적 팽창을 도출하기 위해서 설치. 이것이 5번은 팽창관 팽창 탱크죠. 그리고 79번 문제 보시면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79번에 지능형 호흡 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단지 서버는 집중군의 통신실 또는 방제실에 설치할 수 있다. 옳은 지문입니다. 그리고 2번에 원격 제어기기는 전원 공급, 통신 등 이상사항에 대해서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격적인 수동 조작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통신 배관실 출입문은 폭이 0.7m, 높이 1.2m 이상이고 1.8m 이상이고 주의할 점은 문틀의 내척 시수다. 자, 크기도 정확히 아시고요. 이제 작년하고 차이점이 문틀의 내척 시수로 바뀌었다는 거죠. 외척 시수가 아니라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4번에 홈 게이트웨이는 단지 서브하고 연동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79번은 4번이 틀렸습니다. 연동은 단지 네트워크 장비가 아닌 단지 서브하고 연동해야 돼. 단지 서브와 연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은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홈 네트워크 사용 기기는 홈 게이트웨이 상호 연동할 수 있어야 되며 각 기기 간의 호환성을 고려해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80번 문제 보시면 자, 수변전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부하 설비 용량은 부하 밀도에다가 연면적을 곱해서 구하시면 되죠. 1번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최대 수용 전력은 부하 설비 용량에다 수용률을 곱해서 구하시면 되죠. 그리고 3번에 평균 수용 전력은 최대 수용 전력의 부하율을 곱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은 부하 각각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계에다가 곱하기 부등률이 아니고 나누기 해야 되죠. 부등률은 1보다 커요.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부등률은.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유일하게 1보다 큰 율이 부등률이에요. 그래서 부등률이 클수록 설비 이용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5번의 부하율은 분자의 평균 수용 전력을 두고 분모해서 최대 수용 전력을 나눠서 백분율한 것이 부하율이죠. 그래서 부하율이나 수용률은 1보다 작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제4회 모의고사 해설을 마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틀린 부분은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오답 노트 정리하시면서
자주 시간을 짧게 해서 자주 반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기가 잘 안 되는 것은 한 번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짧은 기간, 이틀이나 이런 간격으로 자주 해서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공부가 됩니다. 특히 시설계로는 암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잘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시험 치기 전날 좀 암기를 해 두시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잘 시험을 치셔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